지난번 영상에서 사고 후 알고 보니 사기 수법에 허술한 점이 많았었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면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모르면 구별하기 힘든 스미싱,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알려드리는 몇 가지만 체크하신다면 절대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직접 받은 대출 안내 문자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우선 자세히 보시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특별 대출 상품, 상환기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정과 부 사이의 점, 지와 원 사이의 점, 대와 출 사이의 점, 상과 환 사이의 점, 또는 쉼표,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100%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렇게 점이나 띄어쓰기, 쉼표를 끼워 넣는 이유는 스팸 문자로 걸러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발신자 번호가 023487땡땡땡땡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사들은 대부분 15땡땡, 18땡땡으로 시작하는 ARS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전화 형식으로 문자를 받았다면 이건 역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중 1금융권 은행들은 말도 안 되는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 외 단축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무조건 스미싱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 금감원, 가족, 지인 사고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이나 가족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절대로 문자에 있는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대다수 링크 주소가 단축 주소 또는 IP 주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가짜은행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 입력 화면으로 연결되거나 해킹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해당 앱 아이콘이 은행 또는 카드사와 유사하다고 해도 가짜입니다. 정상적인 금융앱은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갤럭시 폰 등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무조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가 되면 휴대폰의 모든 권한은 사기범에게 넘어가게 되어 마이크, 카메라는 오픈되고 개인정보는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앱이 설치되면 발신되는 모든 전화는 사기범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경찰서, 은행사, 카드사 어디로 전화를 하든 그들에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습니다. 아직 금전적 피해는 없으니 그나마 사기를 당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아쉽게도 여전히 사기임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보느냐, 상황이 종료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쯤 되면 처음 들어보는 금융용어, 금융법 위반, 금감원 등을 얘기하며 겁을 주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것이고 대부분의 이것을 해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 요구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상환 방법은 이체와 직접 현금 전달 두 가지 방법일 텐데요. 이체는 지연 이체 제도 때문인지 이 방법은 기피하는 것 같고 주로 전달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처럼 2번, 3번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기임을 눈치채고 경찰관과 함께 현금 전달 현장에 가서 전달책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법 위반, 금감원 등을 얘기하며 전화를 끊고 해킹 앱을 설치하지 않은 다른 전화기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의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 기타 단축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삭제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않는다. 2.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이나 가족,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 3. 주변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 내용을 알려주고 의논한다. 4.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 5. 법 위반 등을 얘기하며 직접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전 영상에서 밝혔듯이 부끄럽고 바보 같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사고 후 지인과 복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의논을 했더라면 3번에 걸쳐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의심 없이 요구대로 응하고 초기에 막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는 여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여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고 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과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